전문적인 물류 서비스가 필요할 땐 로지브릿지를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OBL, 원본 BL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카피, non-negotiable copy, non-negotiable copy, NN 카피죠. non-negotiable copy는 뭐야? 비유통성 사고에너지. 이건 효력이 없어요. 다만 참고용이야.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이런 귀금속, 여보세요? 구리, 납, 아연, 주석, 그 다음 금은,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은 뭐야? 현물을 봐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수입국 소재 수출자의 지사나 대리인이 있을 경우에 물품을 송부하고 여기서 가서 물품을 확인하는 거, 품질을. 이거 함량이 99.999인데 99.98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제가요, 이 배터리 회사, 글로벌 배터리 회사의 구매팀장 할 때, 납을 많이 수입해서, 납괴, 인고트라고 그러죠. 레드 인고트라고. 영어로, 납은 영어로 뭐라고 그래? 레드. PB가 아니에요. 그건 원소기호고, 상품으로 얘기할 때는 레드야. LEAD. 레드 인고. 아연은 뭐라고 그래? zinc. 그렇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 구리는 커퍼. 그렇죠? 그래서 이 레드 인곳에 함량이 있어요. 이 함량을 보면 납이 뭐 90%. 거기에 아연이 들어가 있어요. zinc. 그 다음에 주석이 좀 있어. 안티몬이라고 있어. 안티몬. 들어보셨어요? 안티몬.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납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섞여 있는 게 일정 성분표가 있어요. 그 제가 갖고 있는 거죠, 우리 회사에서. 이거 이상으로 됐냐 이거야. 그 제가 옛날에 그 중국 거를 도입을 많이 했는데 가서 이제 확인합니다. 가서 보면 이제 이 성분표를 제시하면 그 중국의 사장이 맞출 수 있다. meet 할 수 있다. meet your requirement. 그죠?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할 수 있는 거다 이거지. 그 다음에 서류. 그죠? 이런 서류를 제시하면은 서류와 상의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인간은 물건에 따라서 또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배금 결제 방법은 다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TT 송금을 자세히 보시면은 전신환 거래. 여러분들 TT가 뭐의 약자예요? Telegraphic Transfer야. 전신환 송금. 그래서 신용장보다 수수료가 쌉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옛날에 그 무역을 직접 했다고 그랬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때 보면은 한 5만 달러 보내면은 송금 수수료하고 케이블 차지가 2만 원이에요. 되게 싸죠? 2만 원만 내면 되는 거야. 근데 신용장은 막 몇십만 원이에요. 막 몇만 원, 싼 거는 몇만 원, 또 금액이 크면 몇십만 원, 100만 원 막 이래요. 텀차지 들어가고, 뭐 코미션 들어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편리하게 돈을 주고받는 거는 TT입니다. 전신환 거래. 그래서 전신환 매도율, TT 셀링 레이트로 곱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환율을 정할 때 전신환 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환율을 개념을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은행 가시면 뭐라고 되세요? 고객이 사실 때, 그렇죠? 고객 입장이냐, 은행이 팔 때, 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돈을 보낼 때는 고객이 사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팔 때야. 은행 기준이야. TT 셀링 레이트 하면은 전신환 매도율은 은행 입장에서는 은행이 팔 때, 이해됐죠? 그러니까는, 고객이 사실 때지.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갔다 와서 돈을 환전하려고 그럼 뭐야? 고객이 파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줘요. 여러분들 항상 그런 거야. 고객이 은행에 내 달러를 팔라 그러면 얼마 안 줘요. 살려면 비싸. 그쵸? 은행이 그거 먹고 사는 거니까. 따라서 TT 셀링으로 사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원화를 보낼 수는 없잖아. 달러를 사서 보낸다. TT 셀링 레이트다. 이해되시죠? 물론 이제 달러 통장이 있으면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외화 통장, 옛날에 저도 있었거든요. 외화 통장에 달러를 넣어놔. 그걸 결제하면 환자 쓰는 필요 없죠. 그렇죠?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다 그렇게 하겠지. 뭐 수십조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커머스, 최근에 이커머스가 늘어나니까 TT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LC가 줄었어요. 옛날에 제가 기업에 있을 때는 LC가 많았는데 지금 이제 제가 이게 통계를 보니까 15% 미만이더라고. 보통 20% 미만, 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이거 보세요. 30% 성금을 줬어요. 그러면 바이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저거 떼어먹으면 어떡하지? 그렇죠. 맞습니다. 이것을 커버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이겁니다. AP 본드. 어드밴스드 페이먼트 본드라고 그래가지고 선급금 환급 보증서. 이해됐죠? 그러니까 선급금을 줬는데 떼어먹을 때 은행에서 이걸 주는 거야. 이해됐죠? 보험 같은 거지.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AP 본드라고 그래. 또는 뱅크
guarantee라고 그래. guarantee. 은행이 보증한다 이 뜻이야. 그럼 이것을 은행이 그냥 해주냐 안 해줘. 돈 내야지. 그쵸? 돈이야 다. 그러니까 은행이 책임지니까. 수수료가 떼어먹으면 은행이 줘야 되는데 은행이 뭐 몇 입에 줍니까? 이해됐죠? 근데 이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바이어라면 30% 현금을 미리 줘요. 이게 금액이 커. 만약에 이게 100만 달러짜리 30만 달러 줬어요. 떼어먹으면 어떻게 해요?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최근 무역결제 방식이 송금으로 많이 TT를 해요. 어떤 겁니다. TT는 규범이 없어요. 그래서 대응결제와 선적세를 인수하고 분리. 이게 무슨 뜻이야? 안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돈 준 거와 물건 받는 거는 별개다 이거야.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송금 시기에 따라서 우연 부담자가 달라집니다. 선적 전에 주느냐, 선적 후에 주느냐. 선적 동시는 없는 거야. 그 중간에 만나야 되잖아. 그러면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현해탄에서 만납니까? 안 되잖아. 전문적인 물류 서비스가 필요할 땐 로지브릿지를 검색해 보세요.